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몸에 칼자국이라 그러죠. 중간쯤 갔을 때는 굴곡이 되게 많고 조금 더 지나야지만이 그게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있다.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종교하고 관련된 거를 한번 지녀봐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운 자체가 정화가 된다라는 나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보은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양띠 분들의 또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양띠 분들의 몸에 좀 어떤 특징이 있다면은 유난히 좀 남자덕이라든지 금전복이 좀 없고 힘든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양띠 분들의 인생을 좀 돌아보다 어떤 좀 인생을 좀 살아오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순둥순둥한 것 같아도 자기만의 고집들이 되게 세신 분들이 많거든. 그리고 하나면 하나밖에 몰라. 하는 물을 많이 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끝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자, 양띠가 주의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팔랑귀. 귀가 얇기 때문에 누군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혹하는 그런 기운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 그래서 이 양띠 분들은 이 팔랑귀를 조금 닫아주는 게 좋다. 자, 특히나 이제 작년 올 기준으로 보면 양띠가 지금 삼재잖아. 그쵸? 이 삼재의 기운에 있을 때 보면 좋을 때도 막 좋았다가도 안 좋아지는 게 삼재고, 안 좋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딱 뚫리는 것도 삼재야. 그래서 삼재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연, 월, 시, 일, 시에 내가 어떤 게 많이 좌우가 되는 게 이 양띠들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올해 이제 룰삼재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분들은 한없이 좋아요. 왜? 올해 병오년 말띠해가 들어왔잖아. 말띠해가 들어왔으면서 내가 올해 그동안에 묵혀져 있었던 답답함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분명히 있고, 자, 지금 올해 이제 60갑자 되시는 분들, 응? 그분들 같은 경우에 문서운도 있고, 그다음에 을미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또 가족이 이렇게 왜 늘어나는, 그러니까 왜 손주를 본다라든 아니면 뭐 자녀가 결혼한다든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기운들도 강하게 있고, 그렇지만 을미 양띠 분들은 올해 특히나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내가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한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의 양갈래의 그 손에 내가 양손에 떡을 다 지녔다라기보다는 항상 한쪽에는 시한포탄을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셔야지만이 내가 대비를 해 나가는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양띠 분들의 이런 타고난 복을 좀 제가 여쭤본다면은 이분들이 조금 약한 운기가 있다면은 뭐 인덕이라든 이런 부분은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많아요. 의외로 이 양반들 양띠들이 순둥순둥해서 여성분들 같은 결혼을 해서 진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일부 종사 못하고 되게 힘들어야 되고, 여자지만 남자처럼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가정에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막내가 장녀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다. 근데 성격이나 성향 자체는 상당히 착해.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진짜 한 우물을 파고 열심히 가시는 분들이야. 그러면서도 마음이 약한데도 또 뭐가 있느냐, 자기만의 뚝심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자는 좀 내가 볼 때 좀 박복하다. 네. 그리고 남자분들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진짜 과감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가정사를 돌보는 데 있어서는 좀 소홀하신 분들도 되게 많다. 그래서 여성분하고 남성분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양띠 분들은 반대로 그래도 타고난 복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우물을 계속 잘 파고 가잖아.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의 기운이 폭발하는 게 있어,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너무 금전적인 거가 됐던, 사람으로 됐던, 뭐가 됐던 힘든 게 있으면 한순간에 그게 정리정돈이 되고 평정을 찾아가. 그리고 또 뭐냐, 특징적으로 본다면 어린 나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 이후가 돼야지 나의 그 삶 자체가 좀 많이 풀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년에 지금 어린 나이의 양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만 전념을 하면 되고,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악과 깡과 오기로 버텨내야 되는, 그리고
특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양띠 분들도 의외로 우리네 같은 신의 가물 내지는 조상 가물이 많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있는데 꽁댕이가 없어. 이에 이긴즉슨 뭐냐,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던 뭐를 했을 때도 치이는 게 되게 많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양띠는 괜찮아. 근데 초년에, 중년에 내가 너무 힘들어. 포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버티셔야 되는. 이분들은 늦게 튀시거든요. 네, 운기가. 늦게 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는 일찍 내가 뭔가 시작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럼 선생님, 우리 양띠 분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좀 몸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유난히 조금 더 박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거 좀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랄까 몸에 칼자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술자국. 다르게 표현을 해주면 칼자국이 수술자국이잖아. 요즘이야 뭐 로봇 수술이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복강경이다 해서 별로 흉터는 남지 않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개복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제왕절개를 했던 아니면 뭐 맹장 수술을 했던 아니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 뭐 양띠 분들 중에 또 뭐 자궁 적출 수술을 했을 때 보면 복강경이나 뭐 로봇 수술로 해서 나 흉터 없는데 그러면 괜찮지만 내가 우연치 않게 어떤 진짜 몸이 조금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개복 수술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흉터가 좀 크게 배에 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첫 스타트는 좋은 것 같은데 네. 중간쯤 갔을 때는 굴곡이 되게 많고 조금 더 지나야지만이 그게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있다. 왜냐면 자 초년의 기운은 좀 기운이 약하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이제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출산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 진짜 개복을 해서 아이를 그러니까 왜 그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 제왕절개를 해서 네. 수술을 했다라든가 그러면 배에 흉터가 있죠. 네. 우리 나이 대 분들은 아마 제왕절개를 했다 그러면 배에 다 흉터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양띠 분들 같은 경우 그때서부터의 이게 왜 고난, 풍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배나 아니면 약간의 그 엉덩이 쪽이라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의 큰 흉터를 가지신 분들은 좀 인생에 있어서 롤러코스터야. 좋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그냥 또 지나갈 때는 힘들게 지나가. 그렇지만 안 좋은 게 더 많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분들이 50대 중후반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사실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정작 중요한 시기 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벌어도 채웠다라기보다는 다 흐트러져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이런 기운들 되게 강하게 있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중요한 게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양띠분들한테 양띠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해봐라 뭐 이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행동을 해봐라 혹시 알려주실 좀 자그마한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선생님?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이제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의 가물이라든가 조상 가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긴 해요. 뭐 기독교가 됐던 아니면 뭐 천주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우리네 같은 유교 사상 무교 이쪽으로 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종교를 가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천주교를 다녀 그럼 묵주는 항상 지니고 다니죠. 절을 다녀 그렇게 되면 염주를 좀 지니고 다니고 이러면서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염주를 좀 끼고 다녔으면 좋겠다. 왼손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왼손잡이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오른손잡이잖아. 내가 많이 쓰는 쪽에 염주를 좀 지니게 되면 그게 나한테 보완작용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금전도 좀 늘어나고 이제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단골레 분이 어떤 분이 염주만 끊겼다면 돈이 우르륵 나가더라고. 그래서 끊기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씩 저한테 이제 구입해 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딱 차서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런 염주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 묵주라든가 뭐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뭔가를
특이하게 가지고 갈 건 없잖아. 그랬을 때는 뭐 은반지가 됐던 내 사주의 금반지가 됐던 요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반지 그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하더라고. 왜 대부분이 근데 목걸이를 하시거든요. 네. 십자가 목걸이. 근데 십자가 목걸이보다는 반지를 한다든가. 근데 그 반지를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그래서 종교하고 관련된 거를 한번 지녀봐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운 자체가 정화가 된다라는 나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도 좋아지는 그런 기운이 조금씩 들면서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싹 쏠려나가, 그러니까 없어진다가 아니라 조금씩 없어지면서 내가 기운 자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지녀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불교하고 관련된 우리 유교 사상에 관련된 뭐 무속 내지는 뭐 불교는 염주, 천주교는 묵주, 또 개신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액세서리로 반지를 십자가 반지를 끼시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그런 표식을 조금 하고 지나가는 게 나의 애군 액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훅 치고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내가 버티고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40대, 50대 혹은 60대 이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말년의 기운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양띠분들 말년은 괜찮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년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좋으세요. 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쌓아 놓으신 분들은 근심이 좀 덜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나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기반을 다져놨다면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내가 없으면 어디선가 보충이 돼서라도 그러니까 어디서 보충이 되겠어.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겠지. 그렇게 되면서라도 이 말년의 복은 분명히 있다. 이분들은 양띠 분들은 말년복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년 중년에 내가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말년에 그 복을 가지고 내가 편안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단 건강만 조금 챙기면서 주의해가면서 가시면 오래오래 무병장수 하실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양띠란 띠만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생년월일 다 넣고 1대1 상담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디테일한 점수가 나오는 거죠? 틀리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